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기학의 그 2장, 정전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정전계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제 뭐 정전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전계란 뭐냐? 자, 정전계의 의미를 보자 이거예요. 자, 정지에 있다, 정지, 그죠? 고요할 정자예요. 정지에 있다. 그러니까 전계.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어떠한 계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에요, 공간. 즉, 전하가 정지해 있는 어떤 공간에서의 어떠한 힘, 뭐, 어떠한 전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자, 가장 기본적인, 전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전자를 얘기할 수 있죠, 전자. 전자의 전하량을 보자 이거.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전기를 띈 그런 전기적인 어떤 양을 우리가 전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써요. C는 쿨롱이에요, 쿨롱. 자, 뭐 쿨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쓴 거죠. 자, 그때 자, 전자라고 하는 건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을 보면, 자, 전자의 질량 M이라고 하는 거는 9.10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질량이 9.15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 전자의 운동 속도를 보자 이거예요. 운동 속도 보면, 자, 전자가 운동할 때 어떠한 속도로 운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배운 이런 거 있어요. W는 Q, V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W는 QV, 그러니까 전하량 V, 이게 한 2일 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 뭐가 있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 W는 어떻게 써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또 식이 있죠. 물리식이에요. 이거 여러분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나 여기에서의 에너지나 서로 어때요? 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뭐라고 써? 2라고 쓰죠. 그죠? 2 V는 2분의 1 M V의 제곱. 그죠? 여기서 V는 속도고 여기서 V는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 V에 대한 식으로 쓰면 V는 루트 M분의 2 V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자 이거. 루트. 자, 전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예요? 9.10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압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을 다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5.931 곱하기 10의 3승 루트 V 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자의 운동 속도는 뭐에 비례해요? 전위의 전압의 제곱근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율을 보죠. 유전율은 우리가 이제 입실론이라고 써요. 입실론 이렇게. 입실론 단위는 페라 퍼 메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콘덴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콘덴서는 뭐예요? 전하를 저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얼마나 잘 저장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는
전기력선이 얼마나 잘 지나가느냐라는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게 요 유전율이에요. 이거 뭐예요? 전하가 있는 비율, 그죠? 유전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유전율 입실론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렇게 써요. 자 그때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얘를 진공이나 또는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진공이나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고 해요. 공기가 갖고 있는 유전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를 써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 값도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메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실론 S라고 하는 거는 이 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에요. 어떠한 유전체가 갖고 있는 유전율에 뭐예요? 뭘로 나눈 거예요? 공기 중에 유전율로 나눈 거죠.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공기에 비해서 몇 배냐. 예를 들어 철이라고 보면 이 철이라는 애는 철의 유전율은 공기에 비해서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비유전율이라고 해요. 비유전율. 비유전율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공기나 진공에서의 비유전율은 얼마겠어요? 항상 1이겠죠. 그죠?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투자율은 뭐죠? 자, 투자율은 우리가 뮤라고 써요. 뮤. 단위는 헬리퍼 메타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유전율 뮤는 얘도 똑같이 뮤0, 뮤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투과한다, 그러니까 통과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자, L을 들면 L이 뭐예요? 인덕턴스죠. 인덕턴스는 뭐 하네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죠. 즉, 자기력선이 얼마나 잘 통과가 되느냐 또는 자기력선을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거 우리가 투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똑같이 뮤0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진공이나 공기 중에 투자율을 우리가 뮤0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때 이 뮤0라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메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뮤s는 식으로 보면 여기에서 뮤0분의 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겠어요? 비유전율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공기나 진공 중에서의 이 뮤s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1이 되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파의 속도를 보죠. 전자파 속도. 자, 전자파의 속도는 이게 전파, 자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들 라디오에서 전파라고 하죠. 왜 전파라고 할까요? 원밀히 얘기하면 전자파예요. 근데 자파에 비해 전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파의 속도 V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입실론 뮤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공기 중이나 진공 중에 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입실론 제로가 얼마예요? 8.85 곱하기 12-12승이고 얘는 4파이 곱하기 12-7승이에요. 이거를 계산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뭐예요? 빛의 속도죠. 그죠? 얘가 빛의 속도예요. 자, 빛의 속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3 곱하기 10의 8승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입실론 제로라는 값을 유도해보면 유도식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로 쓰니? 36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페라터 메타 이런 식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가 있어요. 유도식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전하와 전기량을 보죠. 자, 전하와 전기량을 보면, 자, 책에 뭐라고 되냐? 전하와 전기량은, 자, 전하라는 거 뭐예요?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전기적인 특성, 그죠? 전기. 그때 그 대전된 전기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하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하량을 기호로 Q라고 쓰고 다니는 쿨롱이라고 쓰죠, 쿨롱.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본이 되는 게 뭐 1이죠, 1. 그러면 1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자, 전체 전하량 Q라고 하는 거는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에다가 N개를 곱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쿨롱이라는 전하량은 전자가 얼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 전자 하나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전자의 개수 N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개 이렇게 되겠다, 그죠? 계산해보면 이게 몇 개냐?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모이면 1쿨롱이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정전 유도와 정전 차폐예요. 차폐. 정전 유도. 자, 정전 유도라. 유도가 뭐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죠? 유도했다, 그죠? 따라오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만약에 어떠한 중성인 이러한 도체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도체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를 근처에 갖다가 대면, 자, 마이너스는 뭘 땡겨요? 플러스를 땡기죠? 그럼 얘는 중성이었던 게 플러스가 이쪽으로 땡겨지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이쪽으로 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랑 뭘 갖는 거예요? 극성을 갖는 거죠. 이거를 정전 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인 기초 내용은 다 배웠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전계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정전계. 자, 정전계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전자죠? 전자가 있을 때, 정지되어 있을 때,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어떠한 Q1 쿨롱이라고 하는 어떤 전하가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Q1 전하가 존재한다. 자, 이거부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좀 더. 자, 여기에 플러스라는 극성이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네,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플러스, 여자는 마이너스. 그죠?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땡기죠. 그죠? 네, 이끌린다 이거예요. 뭐가 작용해요? 흡입력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쵸? 서로 땡기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얘도 플러스예요. 남자 애매해요. 그죠? 애매하다. 뭐예요?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그죠?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서로.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고 같은 극성끼는 서로 밀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의 크기로 얘를 땡기고 밀어내느냐, 그게 궁금하겠죠, 그죠?
그걸 알아낸 사람이 쿨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지? 얼마만한 힘으로 땡기고 미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Q1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Q2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 간의 거리를 제가 R 미터라고 볼게요. 그때 이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이 이만큼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F는 4 파이 입실론 분의 1 R 제곱분의 Q1 Q2 뉴턴만큼 힘이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하라는 애 Q1이라는 애와 Q2라는 애가 공기 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공기 중에 있으면 이 힘이 얼마가 되겠어요? 4 파이. 자, 입실론이 아니라 뭐예요?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1 Q2 뉴턴만큼 작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이 값을 뭐라고 해요? 얘를 쿨롱 상수라고 해요. 쿨롱 상수. 자, 그러면 자, F는 자, 쿨롱 상수 K라고 할까요? K에 R 제곱의 Q1 Q2예요. 그쵸?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각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때 요 K라는 값이 쿨롱상수 K라는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입실론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식은 이게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얘네들의 극성이 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힘 이만큼이 작용을 하고 얘네들의 극성이 서로 다르면 땡기는 흡입하는 힘이 이만큼 작용한다라는 얘기더라. 아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면 얘를 정전기력이라고 해요. 정전기력. 자, 그 다음에 전개세기에 대해서 볼까요? 전개세기. 자, 전개세기에 대해서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전개세기. 자, 전개의 세기는 우리가 2라고 써요. 2.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전개의 세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Q 쿨롱이라는 어떤 전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Q 쿨롱이라는 전하가 가만히 있지만 얘는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띠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땡기려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밀어내려고 그런 힘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이 Q에 의해서 Q 쿨롱이라는 전하의 힘이 미치는 어떠한 공간을 이러한 공간을 뭐라고 하냐 얘를 전기장이다 이거예요. 그죠? 전기장 또는 전개 이렇게 얘기해요. 필드 그죠? 이 전하의 힘이 미치는 어떠한 공간을 전기장 또는 전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때 전기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 Q쿨롱이라는 전하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힘이 세겠죠? 멀면 멀수록 더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해지겠죠. 그죠?
이 전화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힘은 더 커질 거고, 멀면 멀수록 더 힘은, 내가 미치는 힘은 점점 더 작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때 전개의 세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내가 알고 싶다 이거예요. 알고 싶다. 자, 그때 이 점의 거리를 제가 R미터라고 볼게요. R미터. 자, 여기에서 이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의 세기가 얼마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Q쿨롱 있죠? 여기 이 점에다가 제가 단위 정전화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두 개가 작용하는 힘을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얘가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면 얘도 뭐예요? 똑같이 플러스 1쿨롱이잖아요. 그죠? 단위 정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서로 어떻게 밀어내죠? 그럼 얘와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뭐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밀어내는 힘이. 그죠? 그러면 전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Q쿨롱이었다면, 그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그죠? 그럼 전개가 어떻게 작용해요?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작용이 된다 이거예요. 전개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 Q쿨롱이면 어떤 방향?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는 방향으로. 얘가 마이너스 Q쿨롱이면 이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전개가 생긴다 이거예요. 전개는 항상 방향이 있어요. 벡터적인 의미예요. 자, 그때 정의에 의해서 R미터 지점에서의 전개 색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R미터 지점에 단위 정전화 1쿨롱을 놨다라는 가정하에 두 개가 작용하는 힘을 이 점에서의 전개 색이라고 했죠. 그죠? 그대로 쓰면, 자, 힘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자, 거리 R 제곱에 Q. 여기 Q잖아요. Q.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튼. 그죠? 얘를 뭘로 한다고요? 전개의 세기로 정의했다 이거예요. 그럼 얘 2는 어떻게 돼요? 2는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자, 힘이 이런 거 있었죠. F는 아까 4 파이 입실론 R 제곱에 Q1 Q2잖아요. 그죠? 4 파이 입실론 제곱은 1 R 제곱분의 R Q1 Q2니까 뉴튼. 자, 그러면 전개의 세기와 이 힘의 관계를 볼게요. 얘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여기에다가 Q 하나를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렇게 Q 하나를. 그러면 얘랑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 F는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Q 2 뉴튼.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관계가 F는 Q2라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2에 관했으면 2는 Q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전개의 세개 단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자, F가 뭐 힘의 단위죠. 뉴튼. 퍼, 자, Q의 단위가 뭐예요? 쿨롱이죠. 이것도 뭐란 얘기예요? 전개의 세기 단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개의 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러면 전개의 세기에 대한 거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전개에서, 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Q1 쿨롱의 어떤 전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지점을 제가 P점이라고 볼게요. P점. 자, P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자, 얘가 플러스고 얘도 여기에 뭐 단위전화 1쿨롱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어떤 힘? 이 선상에서 이러한 E1이라고 하는 어떠한 전개가 발생이 돼요.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 또 여기에도 어떠한
Q2라고 하는 어떠한 전개가 있다고 보죠. 전하가 있다고 보죠. 플러스. 그러면 얘랑 얘랑 보면 똑같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죠. 그러면 얘는 또한 이런 방향으로 여기 있다고 하지 말죠. 여기 있다고 볼까요? 자, 여기 플러스 Q2라고 하는 어떤 전하가 있으면 얘 플러스고 얘도 단위정전화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얘에 의한 또 전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작용이 되겠죠. E2. 그러면 실질적인 이 점에서의 전개 방향은 뭐가 되겠어요?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의 전개 2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전개는 항상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성질 보죠. 자,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맞냐 틀리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극성에 어떠한 전하가 있다라고 보죠. 플러스 극성에 어떠한 전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극성의 어떠한 전하가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플러스 Q쿨롱이고 얘는 마이너스 Q쿨롱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죠. 마이너스는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러스에서 이러한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선들이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받는 방향으로, 플러스는 내보내는 방향으로 어떠한 힘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때 얘네들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전기력선.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얘네들을, 이 전기력선들을 다 묶은 얘네들을 통틀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또 전속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선 하나하나들은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고 이 전기력선들의 묶음을 우리가 전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그랬을 때 전기력선의 성질이 보자 이거예요. 책 어디 보시냐면 15페이지 볼게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천천히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죠? 1번이 그 얘기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이동을 한다. 자, 두 번째. 자, 전기력선의, 자, 이 점에서, 자, 얘가 플러스 Q쿨롱이라는 게 있으면 얘 전개가 어떤 방향? 이러한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자, 전기력선의 한 점에서의 이 전기력선의 접선이, 즉 기울기가, 그 접선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 되냐? 전개의 방향이 돼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전개의 방향이 되더라. 세 번째, 자, 임의의 점에서, 어떠한 점에서, 뭐 이 점이라고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어떠한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가 돼요. 당연히 여기에 전기력선이 이 부분이 더 오밀조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가 전개의 세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전개의 세기. 어떠한 미소 면적,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 미소 개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E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전개의 세기는 ds, dn. 3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러니까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가 뭐가 된다? 그 점에 전개의 세기가 된다. 세 번째,
자, 전기력선은, 자, 얘는 플러스예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플러스인 점은 전압이 높고, 얘는 전압이 낮겠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즉, 전기력선은 높은 전위에서, 그죠? 낮은 전위로 이동한다. 이 얘기나,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는 얘기나,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이동한다. 5번에 보시면, 자, 전하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하가. 전하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전기력선도 없다, 그죠? 전하가 없는데 얘가 없으면은, 얘네가 없으면은 전기력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번. 전기력선은 자기만의 페르프를 만들지 않는다. 즉, 보세요.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얘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요.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얘가 플러스에서 한번 나간 전기력선은 마이너스로 가거나 또는 무한한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해요. 즉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페르프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두 개의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을 해요. 밀어낸다 이거예요. 서로 반발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도 안 하죠. 8번 보시면, 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난다. 도체. 만약에 어떠한 도체가 있으면, 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쇠죠, 쇠. 쇠. 도체에 전기력선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도체 표면이 이렇게 돼 있겠죠? 항상 수직으로 만나요. 도체 표면에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 플러스 전하를 주변으로 전압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전압이 똑같은 점들을 연결한 게 뭐예요? 등전이 면이가 되겠죠. 그죠? 등전이면. 여러분은 산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등고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등고선이 뭐예요? 똑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게 등고선이죠. 그러니까 등전이면은 전압이 똑같은 점을 연결한 그 면을 등전이면이라고 해요. 그때 여기에서 얘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갈 때 이 등전이면과 항상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도체 내부에는 이런 도체가 있어요. 쇠예요, 쇠. 자, 쇠는 여기를 측정하나 여기를 찍어보나 여기를 측정하나 뭐예요? 전압이 다 똑같죠, 그죠? 쇠는.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때 여기에 만약에 내부에다가 Q콜롱이라는 애를 전하를 주면 이 도체는 어떻게 하냐? 바깥으로 밀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하가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 어떻게 표면에만 이 전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도체에서는 이 도체 안에는 쇠 안에는 전하가 없어요. 다 어떻게 표면에만 존재를 해요. 표면에만 존재해요. 그러면 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하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전기력선도 없죠, 그죠? 내부에 전기력선이 없어요. 그게, 자,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0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체 내부 전위와 표면 전위는 뭐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나 여기에 전압은 다 같다라는 얘기고. 12번째가 중요해요. Q콜롱에 발생하는 전기력선 소는, N은 몇 개? 입실론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나와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증명을 해보면, 자, 우리 가로 3번에 전기력선의 밀도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력선의 선 밀도가 전기의 색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식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E는 ds dn이에요. 그죠? 전기력선의 개수가 n이에요. 자, 전기력선의 밀도는 뭐가 같다? 전기의 세기와 같다. 그러면 얘를 dn에 대해서 써볼까요? dn은 2에 d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뭐야?
자, 미소 면적에서의 전기의 세기가 뭐예요? 전기력선의 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내가 실제 전기력선의 수 n개를 알고 싶다. Q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 n은 얘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2에 ds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적분하면 돼요. s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뭘 알 수 있느냐? 자, 이 어떠한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얘 작용하는 우리 공간상으로 보자 이거 공간상으로 얘가 어떠한 힘이 뻗어나갈 때 어떠한 형태로 뻗어나가요? 구의 형태로 뻗어나겠죠 이렇게 그죠? 입체적으로 봤을 때 즉 이거의 힘이 어떻게 뻗어나간다고요? 이러한 구의 형태로 뻗어나간다 이거예요. 구 그죠? 구도체에 자 그러면 이 구의 표면적이 얼마가 돼요? S는 4파이 R제곱이에요. 그죠? 여기 R이라고 하면 이 구의 표면적이 얼마라고요? 4파이 R제곱이더라 이거예요. 즉 2는 2에다가 이 면적에 대한 다 적분이 뭐예요? 면적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 S가 2에 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체 S 그죠? 자 그러면 전기의 세기 2가 얼마라고 했어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라고 했어요. 2가. 그죠? 근데 구도체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4파이 R 제곱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4파이라는 거랑 4파이 약분되고요. R 제곱이라는 거랑 R 제곱이 약분이 돼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식이죠. N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은 입실론분의 Q개가 나온다. 그죠? 뭐가? 전기력선의 수가. 그죠? 전기력선의 수가 몇 개라고요? 입실론분의 Q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공기 중이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나오겠죠? 얘가 진공이나 공기 중이라고 하면 전기력선 수가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전기력선의 수는 몇 개? 입실론분의 Q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전기력선의 수 n은 입실론분의 Q개라고 했어요. 언제? Q쿨롱의 전하에서 Q쿨롱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분의 Q개라고 했어요. 자, 근데 자, 전기력선의 묶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Q쿨롱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속의 수는 몇 개냐? Q개예요. Q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분의 Q개고 전속의 수는 그냥 Q개예요. 즉 Q쿨롱에서 나오는 Q쿨롱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분의 Q개가 되고요. 전속의 수는 Q개가 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속 밀도라는 게 나와요. 자, 전속 밀도라는 건 뭐예요? 단위 면적당 전속이 몇 개냐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속 밀도를 기호로는 D라고 써요. D. 단위는 쿨롱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써요. 전속 밀도의 D는 쿨롱 퍼 메타 제곱. 그러면 전속 밀도가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 Q개잖아요. 그죠? Q쿨롱에서. 단위 면적당 Q개 이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전속이 어떠한 형태로 뻗어나가요? 구의 형태로 뻗어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단위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4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분의 Q. 단위는 쿨롱 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전개의 색이 2는 이런 거 있었어요?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제가 양변에 똑같이 입실론이라는 걸 곱해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입실론 약분돼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요? 4 파이 R 제곱분의 Q 4 파이 R 제곱분의 Q 뭐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얘가? D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전속밀도 D를 4 파이 R 제곱분의 Q라고도 쓸 수 있고 얘를 입실론 2라고도 쓸 수 있겠다, 그죠? 그쵸? 단위는 똑같이 쿨롱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아까 했던 거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 이거. F는 아까 식이 얼마였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의 색이 2는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볼트 퍼 메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속밀도 D는 4 파이 R 제곱분의 Q였어요. 그죠? 네, 우리 배운 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식이 성립되냐? F는 Q2라는 이런 식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와 얘네의 관계에서는 D는 입실론 2라는 식이 하나 또 생기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은 다 공식에 관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또 하나. 전기력선의 수. 몇 개라고요? 입실론 분의 Q개. 그죠? 그 다음에 전속의 수는 몇 개라고요? Q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공식은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이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전자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하고 그냥 막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앞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지 그 다음 차근차근 뒷부분도 이해가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전자기학의 맨 처음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전기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